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합니다. 시댁과의 문제,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게 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답답해도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지금 제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는 초등학생이며 남편은 비양육자입니다. 제 남편과 저, 가정을 꾸려온 지 5년이 넘어가며 5살 아이와 지금 뱃속 아이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 가족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은 항상 저를 우선시하고 존중해주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시댁은 자꾸만 저에게 상처를 주시네요. 시아버님이요.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제 주위 사람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적었다시피 제 남편이 이혼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친정을 제외한 모두가 아이를 지우라고 똑같이 말했고 억지로 끌고 가 수술을 시키려고 했던 언니도 있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혼전 임신해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의 상황들까지 알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셨죠. 비록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지금은 제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엄마도 지켜보시며 걱정되는 마음을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쳐갑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선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꾸만 제게 상처를 주십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시아버님, 남편, 저 셋이서 장어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던 말씀 한마디. 뱃속의 아이는 건강한지 혹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처 아이 상처받지 않게 잘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가 이불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맞이할 새해가 다가올 때쯤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니 하시던 말씀. 전처 아이가 오기로 해서 네 남편이 데리고 해돋이 보러 가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제 남편과 결혼한 것을 조금씩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내 아이는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걸까 해서요. 제 남편은 새 가정 차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와 함께 맞는 첫 새해를 함께 보내겠다며 왔지만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는 아직까지 전처 아이를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전처 아이가 한 번씩 시댁에 올 때마다 혹은 시댁 식구들, 남편 전처 아이가 놀러 갈 때마다 장난감 사서 보내주거나 하며 남편 이름으로 어머님께 적지만 20만 원, 3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아이 옷이나 필요한 거 사주라고요. 아무리 제 남편이 지금 저와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과 살고 있지만 그 아이도 자식이고 아픈 손가락이니 이렇게 뒤에서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처 아이 일로 나에게 절대 눈치 보지 말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에게 더 잘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다시 돌아와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몇 달 전 어쩌다 제 동생이 시아버님과 남편과 같이 2달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 남편, 제 동생이 함께 식사하며 술 한잔 하다가 대뜸 제 남편에게 이제 슬슬 전처 아이도 데려와도 되지 않겠냐? 하시더랍니다. 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시어머님은 제 동생 눈치를 보시고요. 이 내용을 오늘에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처 아이 데려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처음 알았는데 시부모님이 키우시겠다면 저는 말릴 생각도 없고 말릴 권리도 없으니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왜 제 동생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꺼냈던 건지
시부모님보다 한참 어려도 사돈 처남인데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보셨길래 그러신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돈댁을 생각해 주셨다면 제 동생 가고 나서 혹은 다음날 본인들끼리 충분히 말씀하셨어도 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의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 더 기분이 나쁩니다. 저와 친정을 무시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 맞네요. 위의 내용들과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한 가지 더 꺼내보자면 제 남편과 저는 3살 차이입니다. 제 남편은 1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저보다 2살 많은 시누이네요. 지금까지 시누이에게 새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봤고 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는 손아래 시누이에게 언니라고 하고요. 왜냐고요?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호칭 정리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누이와 제가 상의해서 아니요. 처음 인사한 날 존댓말 쓰더니 그 다음부턴 이름으로 부르고 반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댁에 요즘 시대에 맞춰 개방적이고 프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만 없이 좋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녁에 작은 집 식구들인 작은 어머님, 작은 아버님, 아들 둘이 오셔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날 점심시간에 시부모님과 저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작은 집 아이들에게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름으로 부르면 작은 어머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당연히 저보다 한참 어리기에 편하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보이나요? 며느리는 호칭대로 예절 지켜야 되고 손아래 딸은 새언니에게 마음대로 부르고 반말하는 게요. 5년을 넘도록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손 아래 작은 고모님도 어머님보다 나이 더 많으신데 어머니께 언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고모님이 당연히 어머님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시면 기분 좋을까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기분 나쁘겠죠. 작은 어머님이 기분 나쁠 건 걱정되시고 사돈댁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원래 시누이에게는 나쁜 감정 없고 그래도 저 임신 중이라고 신경 써주고 배려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꺼내고 보니 시댁이 참 미워집니다. 한 번만 참자 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건지 저 지금까지 정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작은 고모님 댁, 작은 아버님 댁에서도 다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어요. 물론 저의 행동이나 모습들 중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면 나중엔 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얘기를 꺼내자니 시댁과 틀어질 게 분명하고 무엇보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입이 무겁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꺼냈으니 동생이 생각해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 고민을 하다 결국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글을 보신 모든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상황 자체가 분명 다르기에 남편이 양육자였다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무엇보다 제 시댁은 다른 시댁과 다르다고 자부했었는데 역시 시댁은 시댁인가 봅니다. 왜 저는 임신 중일 때마다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추가. 제가 글을 잘못 쓴 건지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고 이야기를 다 안 해서인지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보 등신은 맞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순둥순둥한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적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아이가 더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해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그저 전처 아이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었고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전처 아이에 관련해서만은 말을 못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고 다들 말씀하시듯이 알고 결혼한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저와 제 아이보다 먼저 가족이 되었던 첫째 손주이니 저희는 뒷전이라는 건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중 전처 아이 평생 안 볼 생각 하셨냐는 글이 있는데 당연히 만나게 될 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처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고민하시고 미루시다가 전처 집에서 제 남편 재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걸 알고부터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렀고요. 또 시댁에서 전처 아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화가 난 부분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미 적었듯이 저에게도 아닌 제 동생 앞에서 그런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전처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될까봐 걱정했던 게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과 바람피어 임신하고 이혼시켰다니요? 남편과 전처 이혼하고 5년 뒤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전처 아이 곧 13살이고 여자아이입니다. 전처와의 결혼 기간 굉장히 짧아요.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 이혼했습니다. LH 청약 신청하러 필요한 서류 중 혼인신고서도 제가 직접 받고요. 분명합니다. 제발 이런 나쁜 의심은 말아주세요.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이 전처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십니다. 짐 싸서 밖에 내던지고 전 며느리 내쫓았으니요.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한 이유는 전처의 외도 때문이었고 남편 친구들이 전처와 모르는 남자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게 되어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척 참고 있었고 나중에 명절날 시댁 식구들 다 모여있는데도 말도 없이 외버까지 하였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결국 시아버님이 이혼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전처와 모르는 남자가 애정 행각하는 것을 제 남편이 직접 보게 되었고 남자와 치고받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게 되고 남편이 그때 그래 이혼하자 해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해하게끔 답답하게끔 나오니 이런 댓글까지 적으셨겠지만 부디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따끔한 말씀들 현실 파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모두의 반대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평범하지 않은 결혼이니만큼 각오도 분명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저에게 선택은 아이를 낳냐 지우냐가 아닌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냐 미혼모로 사는 것이냐 둘 중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무서웠고 큰 죄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댓글 중에 친정과 시댁의 경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동생이 시댁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친합니다. 마침 제 동생이 쉬고 있어서 제 남편이 제 동생과 일하고 싶어 같이 일해보자 해서 데리고 간 거고요. 시아버님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제 친정이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시댁도 마찬가지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제 남편 선한 거 하나만 보고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친정에서 집 얻어주셨습니다. 물론 필요한 가전제품은 시댁에서 해주셨지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상황들과 일들이 저에게만 크게 보이고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면 어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결정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멍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상간녀가 아니면 시댁이 잘못했다는 말씀들을 하신 걸 보니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 이 와중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팔 직곤, 첫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지만 그러나 어쩌겠나요? 제 팔자인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글인데요. 댓글의 의견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유부남과 바람피어 임신하고 이혼시켜 결혼한 건가요? 시가족 사람들 태도가 딱 그렇잖아요. 무시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쓰니 보부 태도도 그렇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 개쓰레기인 거 인정? 아니라면 당당해지세요. 두 번째, 지팔 직권에는 약도 없다.
도대체 얼마나 만만해 보이는 거야? 입은 뒀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리 아끼시나? 남편과 사이는 좋다고? 제일 등신인 게 남편인데 고구마 1000만 개 먹은 것 같음. 세 번째,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혼이 아닌 임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네 번째, 경상도 사투리 중에 제쳐뛰기라는 말이 있어요. 제취를 제처로 대기라는 태코를 띠기라고 부르는 말입니다만 후처를 경박하게 하대하거나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쓰니까 딱 제쳐뛰기네요. 제쳐뛰기 취급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완벽한 제쳐뛰기네요. 다섯 번째, 처음엔 안타깝단 심정으로 읽어나가다가 결론은 쓰니가 시부를 탓할 건 1도 없는데요. 딱 봐도 쓰니네와 시댁네는 경제력 차이나는 취집 아닌가요? 남동생이 불편한 사돈댁인 시댁에 가서 일을 할 정도면 시댁은 능력이 되지만 쓰니네 친정 포함 남동생도 별다른 능력도 없다는 거 느껴집니다. 그리고 쓰니도 결혼 전이든 이후든 무슨 일을 했단 느낌도 언급도 없고 친정이나 쓰니가 능력이 있었다면 첫 임신 때 시부에게 전 부인이 낳은 애한테 잘하라는 무례한 소리 듣고도 결혼 절대 안 했겠죠. 게다가 전 부인 애를 슬슬 데려오자는 언급하는 걸 보니 애 셋에 외벌이어도 돈 걱정은 없는 집인 거죠. 처음부터 취집이었는데 본인은 초혼이고 상대는 재혼이라 시댁에서 님을 여왕처럼 받들어 매실 줄 알았어요. 댓글까지 잘 봤습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요. 사연자분,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왜 말렸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남편도 시댁에서도 이런 조짐이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분이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무 티도 내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시부모님이 본심을 드러내신 거라면 진짜 쓰레기인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쥐짓자리에 결혼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당연히 전처 자식이 평생에 가서 걸림돌이 되고 앞을 막아설 거란 거 몰랐어요? 당연한 건 없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더라도 시부모님이 키우실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답해요? 아닐걸요. 처음엔 시부모님이 키우실지 몰라도 결국엔 사연자분이 키우시게 될 거예요. 전 99%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제 곧 전처 자식까지 키우게 될 거고요. 시부모님에겐 첫째 손주가 제일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연자분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에선 사연자분의 감정과 입장 따위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팔자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 뭐라 더 말은 못하겠지만 제 동생이었다면 머리채를 끌고라도 데리고 나와서 머리 다 깎이고 방문 잠가 놓고서라도 그 인생 구제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